번째 작품 제목 세계사를 다시 쓰는 천지도 강리도 이야기 제작 정영래 내용 조선시대에 만든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소개하고 그 가치를 이야기한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교과서에 본 적 있습니다. 저희 측에서 지도 책에서 이거 말하는 중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중국을 사대하는 그런 느낌. 제가 알고 있는 지도는 대동여 지도밖에 없어서 그건 크지. 나도 처음 역사를 이런 거 있으면 찾아야죠. 후보들한테 꼭 알려줘야지. 네, 그 교과서에서 많이 봤어요. 교과서에서 보셨나요? 뭐라고 했는지. 중국이 가장 큰 나라인 것을 강조하고, 그다음 조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해가지고 조선 또한 이제 작지 않은 나라다. 그다음에 강조하며 아프리카와 유럽을 그 당시 조선이 알고 있음을 이제 알려주는 지도라고 그랬습니다. 세계는 경악하고 찬탄을 금치 못하는데 정작 그 주인은 잘 모르고 있는 지도 이야기다. 이거다.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줄여서 강리도. 세계가 경악한 지도 강리도 이야기를 17년간 강리도를 연구한 1402 강리도 작가에게 듣는다.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 그 지도라는 그 단어가 다 달라요. 프랑스어로는 카르트, 그러니까 맵이라고 치면은 브라우저 자료에는 그 정보가 안 나오죠. 주로 새벽에 그 강리도 탐험을 해요. 3시, 4시 일어나서 그럴 때 탐험을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가 넘실대는 파도가 요동치고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죠. 2014년 스미소니언에서 나온 1000개의 사물로 보는 세계사에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물들을 모아놓았다. 그 중에 강리도가 있다. 동아시아 연대표에는 몽골 제국 이후 3가지 큰 사건으로 명나라 건국과 함께 1402년 강리도 제작을 적었다. 1488년 포르투갈 사람 바르톨로미우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하기 훨씬 전에 갓 쓰고 도포 입은 우리 선조들이 붓 끝에 물감을 묻혀 비단에 그린 강리도.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강리도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게 양강도, 뭐 함경도 이런 북한 지명 이름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디 저기 섬 이름인가? 아니면 강시성을 가진 역사 속의 인물인가? 전혀 지도하고는 연관을 못 시켰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생소하게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강리도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래된 모사본 4가지가 일본에 있다. 류코쿠보는 남아있는 모사본 중 가장 먼저 제작되었다. 아무 설명 없이 강리도 하면 이 지도를 이야기한다. 이 강리도가 수묵채색화입니다. 수묵채색화. 하나 예술품이죠. 네. 옛날에는 지도와 그림이 구별이 없었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지도를 그리고 지도를 그린 사람이 또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강리도는 예술품이라 하는 것을 놓치면은 충분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보이는 이 지도는 일본의 절 혼코지에 있는 모사본이다. 가로가 280cm 정도 돼요. 거의 3m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가 2m 20 정도 돼요. 류코쿠본도 우리 키만큼 큰 지도인데 혼코지본은 류코쿠본의 2배나 되는 큰 지도이다. 아까 류코쿠본에는 일본이 한반도 밑으로 방향이 바뀐 채로 놓여 있는데
이건 오른쪽에 공간을 많이 써서 일본도 오른쪽으로 빼고 태평양을 시야에 담은 겁니다. 텔리데보는 위쪽의 제목과 아래 발문을 모두 적지 않았다. 제목 자리에 숨겨져 있던 북쪽 바다를 느낄 수 있다. 15,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혼묘지본이다. 20세기에 들어 제작된 강리도 모사본도 있다. 이 지도는 1910년에 659번 강리도를 그린 거예요. 교토대학에서. 네. 왜 이걸 그렸냐면 이미 수백 년 된 것을 자기들이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1910년에 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지명이나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했겠어요. 지금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재현을 해놓자. 재현을. 그래서 그려놓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원하게 보려면 1910년 10년. 이 지도를 보면 돼요. 우리 연구가들한테는 아주 요긴한 이 지도죠. 그 밖에도 국내에는 1983년에 서울대학교 이찬 교수가 제작하여 규장각에 기증한 규장각본과 2005년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소장 모사본, 2023년 화가 최숙의가 그린 강리도 등이 있다. 다큐 사진작가 박하선은 디지털로 재현하여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강리도는 동시대 서양이나 아랍의 모든 세계 지도를 무색하게 해버리는 웅장한 지도이다. 1482년에 나온 지도거든요, 이건. 유럽인들이 보았던 가장 넓은 세계, 인식했던 가장 넓은 세계를 그린 게 이 지도예요. 우선 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밑에는 아프리카잖아요. 네. 이 아프리카의 북부 일부만 그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아프리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고 육지가 쭉 아시아 쪽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양은 내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알았던 세계상이에요, 이게. 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하죠. 어이없는데 1482년에 나온 유럽의 최첨단 지도가 이래요. 그리고 요 밑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테라 인코그니타, 그 라틴어로 미지의 땅, 미지의 땅. 강리도는 이미 기지의 땅이잖아요. 아까 네. 보셨다시피 어떻게 생긴지도 알고 있고 네, 네. 바다도 그려져 있고 하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강리도보다도 80년 이후에 그려진 것인데도 미지의 땅으로 돼 있어요. 무지한 거죠. 강리도에 비하면은 깜깜한 거예요. 강리도에 그려 있는 드넓은 영역은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한다. 여기 보시면 이게 금방 봤던 유럽에서 나온 첨단 지도 영역인데 이 빨간 네모는 강리도 영역이죠. 강리도의 영역을 이렇게 본 사람도 있다. 이게 얼마나 넓은 공간인가를 어떤 서양의 연구가가 이렇게 재치 있게 도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실제로 우리 구글에서 보는 듯한 세계 지도죠. 네. 동반구의 이 초광역적인 영역이죠. 우리 강리도를 안에 작게 넣었지만 실제 이 도면이 보여주고 싶어한 것은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초광역적인 영역을 강리도가 담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도면이죠. 네. 근데 세계 지도 역사에서 얼마나 넓은 세계를 사실적으로 담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강리도는 컬럼버스 시절 가장 우수한 지도로 불린다. 컬럼버스의 고향 제노아도 나와 있다 한다. 그런데 강리도는 단순히 지도가 아니다. 역사문헌이다. 중국 역사를 모르는 사람도 늘 들은 말이 있잖아요. 낙양, 장안, 요나라, 순나라, 우나라. 그 전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도 하고 네. 기원전 뭐 몇천 년 전 이야기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학자들은 뭐 요나라, 순나라, 우나라 도읍지가 어디가 있었냐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막 그거 논쟁하고 있죠.
강리도에는 그 정확한 위치, 도읍지 위치가 나타나 있어요. 이게 요나라예요. 요도예요. 요도. 요나라. 이 포인트가 그러면 도읍지를 지금 그렇죠. 설명하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예. 그 역사적인 예, 그 예. 기록들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강리도 이름이 혼일, 강리, 역대 국도지도, 역대의 왕조, 제국의 도읍지, 주요 도시들 표시해놨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요나라, 도읍지가 여기 있었다. 이건 지금 우나라예요, 우나라. 여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실크로드 하죠. 네. 그 전통적인 실크로드 영역입니다. 실크로드는 전통적으로는 장안에서 출발한다고 그러죠. 네. 여기 장안이에요. 여기가 장안이라고 써졌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장안에서부터 서역으로 가서 요 가운데가 실크로드 중에서도 젖줄이라고 하는 중심부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실크로드는 옛날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까지는 지리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어요. 지리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답사를 할 수도 없었고 거대한 사막, 사하라 사막 다음으로 큰 사막이 실크로드 중앙에 놓여 있어요. 타크나마칸 사막이라고. 그러니까 지리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어서 지도에 지리 정보나 지명이나 지리 형태가 표시가 될 수가 없죠. 네. 지리상의 공백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근데 강리도에는 이렇게 많은 네. 지리 형세와 이렇게 많은 하늘의 별 같은 이 정보와 지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저는 실크로드를 주장하고. 통해서 다양한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이 지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정보들도 강리도의 제작자 측에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다른 지도에는 거의 없는데 거의 강리도에서 없어요. 다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전 세계사적인 지도에 있어서 그 역사적 가치가 전 있다고. 그렇죠. 실크로드사를 보는데요. 연구하는데 네. 이 지도에 비견할 수 있는 지도가 없어요. 없어요. 예. 지금 유네스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크로드의 역사를 알려주는 4대 지도 중에 강리도가 적혀 있어서 저는 설명되어 있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정말 지도가 왜 이렇게 우리 몰랐을까, 자라면서 안 듣고 살았을까, 조금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굉장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라시아의 서쪽 땅끝이 강리도에 있다면 믿어질까?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최서단의 반도예요. 네. 근데 그 반도 중에서도 또 해남 땅끝처럼 또 땅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까지는 대상으로 떨어질 듯한 그런 곳 케이프가 있지 않겠어요? 최서단? 포르투갈 말로는 호카카보. 그게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의 서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리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네. 아, 네. 요 빨간 줄, 네. 이게 38도선 정도에서 최서단을 바라보는 건데 이 화살표 마지막에 이른 곳 여기가 호카곳이에요. 꿈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죠. 호카곳의 지명이 강리도에 나온다는 건. 그러나 나옵니다. 강리도의 정확성을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호카고 그 해안선 윤곽이 구글 지도하고 같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호카고시잖아요. 카보 다 로카. 이것은 케이프 오브 로카, 록 이런 뜻이죠. 여기 호카고시죠. 최서단. 이 오른쪽은 이 선이 해안선이고 그 오른쪽은 강리도입니다. 이건 바다고. 그런데 이 호카곳의 해안선 윤곽과 이 윤곽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게 다르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겠어요? 같죠? 네. 여기가 호카곳이죠. 제일 서단이니까. 같죠? 어느 날 새벽에 이걸 제가 발견했을 때 외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이나 기다린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 3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다면 지명도 적혀 있냐? 적혀 있어요. 여기 네모 있죠? 네. 네모에 우상단 보면은 한자 하나 있죠. 이게 중국 발음은 라예요. 라. 그 다음에
가능하다 할 때 가짜예요. 이 중국 발음은 커입니다. 그러니까 라커, 오, 라카. 라커, 라커 곳이에요 이게. 라카. 라커. 지명이 적혀 있고 지리 형태도 똑같고 북위 38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개성에서 거기까지 이으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8도. 여기 라커가 있고 그다음에 뭐 또 한자 있죠? 네. 이거 뭐냐면은 확산한다 할 때 산자 비슷한 건데 중국 발음은 싸예요, 싸. 그다음에 포목할 때 포자인데 중국 발음은 푸예요, 푸. 그다음에 이건 아동할 때 R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으면 사포아잖아요. 사포아. 사포아는 뭘까요? 리스본을 포르투갈 사람들이 리스보아 그래요. 사포아는 리스보아에서 리자 빼고 스보아예요. 사포아. 실제로 로카고과 리스본은 아주 가까운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카고과 리스본 이걸 네모 속에 이 지명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은 디지털 본인데 실물 강리도하고 가장 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한국이네요.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에요. 1402년에 한반도 윤곽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네. 아마도 고려 말부터 내려온 지리학 수준, 지도 수준이 여기에 반영된 거겠죠. 네. 1402년보다도 더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다는 이야기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최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한반도 지도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우리 한반도다 이렇게 알 수 그렇죠. 있겠어요. 네. 성과 갈퀴 모양이 있고 인주가 묻어날 듯이 빨간 원이 있고 그 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뚫어지게 한번 보면은 그 위에는 삼각산이고 여기 삼각산입니다. 네. 오른쪽은 양주고 왼쪽은 고양이니까 이것은 서울이어야 되잖아요. 서울 자리잖아요. 삼각산 밑에고. 그런데 여기에 한양이라고 적혀 있지 않고 조선 위에가 조고 밑에가 선. 좀 더 이제 확대해 봤습니다. 최초의 한양 도성의 성곽 그림. 네. 도장이다. 네. 네. 최초의 조선이라는 묵필 글씨 이거예요. 조선이라고 우리 선조가 쓴 최초의 묵필 서예. 그 전에도 썼겠지만 전해온 게 없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알지 사실은 그냥 빨간색이네 이 정도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제 지도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장? 조선 코리아 탄생의 출생 증명서예요. 그래서 빨간색 도장을 찍어놓은 것처럼 인장을 찍고 건가요? 한양이라고 쓰지 않고 조선 출생 증명서. 출생 인감 도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강리도는 코리아 출생의 출생 증명서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미국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기 나라 아메리카라는 7자가 처음으로 새겨진 세계 지도를 1000만 불을 주고 독일에서 사들여서 출생 증명서라는 별명을 붙여서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첫 지도를 1000만 불을 주고 독일 사람이 만든 지도예요. 네. 일부는 정부 예산하고 국민 모금 운동을 해서 몇십 년간의 교섭 끝에 독일에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몇십 년간의 외교 교섭 끝에 1000만 불 주고 사서 지금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거?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강리도. 여러 가지 모사본으로 남아있는 강리도. 당당한 조선의 출생증명 강리도. 자랑스런 우리의 K문화유산 강리도가 국회의사당 한가운데 걸린 모습을 상상해본다.